자, 그래서 이 존재에 대한 물음 혹은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막는 선입견들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하이데거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선 존재는 가장 보편적인 개념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선입견이 있다는 거죠. 존재라고 하는 것은 가장 보편적인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보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개체가 있는 거죠. 개체. 이 사과 저 사과 요 사과가 있는데 이걸 다 이렇게 보편으로 묶게 되면 사과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 않아요. 사과. 그러면 이제 이 사과, 배, 복숭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또 과일로 묶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계속해서 개체와 유와 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개체와 종과 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은 이제 그보다 상위에 유가 있고 그 유는 다시 종이 돼 가지고 더 상위에 유가 있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올라가서 이쪽이 보편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속 보편으로 올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동물, 식물 이렇게 이제 될 수도 있겠죠. 뭐 무생물 이렇게 될 수 있을 것인데 가장 궁극적인 것은 가장 보편적인 것은 존재가 안 되겠나.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다 이제 존재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보편성에 다 묶이게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존재가 가장 보편적인 개념이라고 하게 되면 이 존재의 문제에 대한 대답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대답이 됐다는 거죠. 존재 가장 보편적인 그런 개념이야. 이렇게 하면 끝난다는 거죠. 그 무엇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물건도 존재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편적인 어떤 그런 존재라고 하는 개념 안에 다 하나의 이제 특수한 것이 되기 때문에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 간주하게 되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이데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존재의 보편성은 유의 보편성이 아니다. 이미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렇게 말해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최고유가 아니다는 거죠. 최고유. 그래서 가장 상위에 있는 그러한 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존재의 보편성은 모든 유의 보편성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초월이라고 할 수 있겠죠. 초월. 존재는 초월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월해 있는 거예요. 유를 초월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를 그냥 가장 보편적인 것이라고 생각해 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초월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존재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의 공통적인 그런 특성만을 가지고 이것이 존재야 라고 대답하게 된다면 존재를 잘 설명한 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 존재라고 하는 개념은 정의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반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존재가 가장 보편적인 개념이다라고 하는 걸로 대답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하나의 선입견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아니다라고 좋다 이렇게 받아들이자 라고 하면 두 번째는 존재라는 개념은 정의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뭐 학문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존재라고 하는 것은 유와 종차의 방법으로는 정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와 종차가 이런 거죠. 이 세상에 많은 동물들이 있다는 거죠. 동물들. 이 동물이라고 하는 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 그런데 이제 사람을 정의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정의하게 되느냐. 유와 최근 유와 종차라는 방법으로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성적 동물이다. 사람은 동물이야. 동물인데 종차가 있다는 거예요.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동물과 구분이 돼. 이렇게 하면 정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와 종차의 방법으로 정의할 수 없다는 이러한 하나의 이제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이성적 동물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겠지만 존재라고 하는 것은 자기보다 상위의 유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종차를 논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정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파스칼이 제기한 문제인데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정의하는 말, 정의되어야 되는 낱말이 정의하는 데 사용된다는 거죠. 피정의항이 정의하는 데 사용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존재는 뭐뭐시다 이렇게 정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이다가 또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존재라는 말은 정의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의 이제 선입견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존재는 자명한 개념이다 이런 거죠. 하늘은 뭐 파랗다. 나는 소년이다. 라고 할 때 이다라는 말이 사용된다. is, 비동사 is가 사용된다는 거죠. 영어로 치면 이다라는 말이 사용된다는 점에서 바로 존재라는 말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 존재 다 알고 있는데 또 왜 물어야 되느냐 이런 거죠. 물론 이제 하이데거도 알고 있습니다. 존재라는 말은 사용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보통 나는 소년이다. 하늘은 파랗다. 이렇게 할 때 이다라는 말이 진정으로 존재를 이해하고 존재의 의미를 이해하고 쓰는 말인가? 이런 것을 이제 하이데거는 평균적인 이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평균적인 이해는 사실은 몰 이해성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진짜 이해한 거 아니야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존재라는 말이 쓰이고 사람들이 다 존재를 알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사정을 하이데거도 안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아는 것은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칸트는 자명한 것을 분석하는 것이 철학자의 임무다. 그래서 옆집 할머니도 아는 것을 깊게 이해하고 분석하는 게 철학자가 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존재라는 말 사람들이 다 쓰고 있지만 하이데거도 사람들이 존재라는 말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하는 평균적인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다 어느 정도는 존재를 알고 있죠. 하지만 하이데거는 이제 이러한 평균적인 이해에 머무르자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더 근본적으로 존재라고 하는 말을 물어보고 알아보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에 하는 말은 뭡니까? 존재를 물어야 된다는 거죠. 존재를 묻는 것은 필요하다는 것이죠. 존재를 물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동의하게 되면 하이데거 철학 함께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존재라는 말은 안 물어볼래 이렇게 되면 같이 출발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존재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백 페이지가 되는 이 어려운 책을 읽어야 되는가 이렇게 되면 출발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존재라는 말의 의미를 내가 모른다는 사실이 놀랍다. 내가 존재한다는 말을 모른다는 사실이 놀랍다. 이 세상에 가장 기본적인 어떤 단어를 내가 모르는구나 라고 해서 놀라면서 묻기 시작한다면 철학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철학을 하는 것은 병이 드는 것이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거 고민 안 하게 되면 잘 살아갈 수 있는데 괜히 존재라는 말 왜 나가 모를까, 존재라는 말의 의미는 뭐지 이렇게 묻기 시작하면 사람이 미쳐버릴 수도 있는 거죠. 병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 없던 병을 만드는 것 같은 그러한 일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제 또 존재라는 말의 의미도 물어보고 알고 싶어하고 이런 것이 바로 인간의 어떤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